애국 기업 환신골드 바이 투 겟 원 프리 우리 식약청에서 또 그 등록된 제품입니다. 우리 바이 투 겟 원 프리 두 개를 하시면은 하나 더 드리고 그것만 있느냐? 또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또 상학원 사실 돈으로 치면은 상당히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책도 사은품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전화 문의 010-9922-1141입니다. 010-9922-1141. 또 환신골드를 많이 구매해 주시면은 이것도 또 이제 두 번째 주제. 이게 386 운동권들 국정원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입법 또 만든다고 하는데 이 제정신입니까 이거? 이게 2020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국정원법을 통과를 시킬 때 지금처럼 이제 야당에서, 그때는 야당이었죠,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넘는 기록을 세운 적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공 수사권을 박탈하고 났는데 여전히 어떤 조사권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을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요청은 이 조항은 살아있었는데 이거마저 지금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근데 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그러니까 그냥 폐지할까? 그냥 국정원 없앨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인간들은 속은 국정원을 폐지하고 싶어. 국정원을 없애고 싶어. 그런데 국정원 없애자고 하면은 표 떨어져. 그러니까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죽여버림으로써 사실상 빈 껍데기 국정원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의도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국정원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피해의식이 있는지, 왜 얼마 전에 방통위 찾아가가지고는 여직원을 울린 김현 의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기신 분이 막 소리 지르면 나도 울 것 같아. 예, 근데 하여튼 그분이 갑질 중에 갑질. 그게 직권남용 아니에요? 예, 2014년에도 그 갑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대리운 기사 불렀는데 이 사람 30분 넘게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대리 기사가 자기는 다른 데 가서도 돈 벌어야 되는데 기다리게 안 하면 놓고 화나잖아요. 나 가야 된다고. 나 그러니까는 나 의원인데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리 기사 의원이 갑질한데 사람들 지나가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너 국정원 직원이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 진짜 아니 뭐 뻔히 진짜 밤에 정말 애들 우유값 가게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한테 지들은 평소 때 뭐 무슨 을지로위원회 을을 위해 지원하는 위원회 나 참 그런 걸 하면서 실제로는 밤에 불러놓고 30분을 기다리게 해? 그렇게 해놓고는 그게 갑질이 아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은 김현의 갑질 우리 과천 방통위 앞에 가지고 당장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공무원 앞에 그렇게 소리 바락바락 질러놓고 그게 갑질이 아니냐고요? 아니 그때 막 유튜버들이 들어와서 카메라를 들이대니까는 여직원이 이걸 셔터를 내렸어요. 네. 얼굴 나갈까봐. 그랬더니 안 올려, 거짓말하는 거야 막 그랬어.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옆에 사람이 톡 쳐가지고 쓰러지니까 넘어진 게 아니고 넘어진 척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막 또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또 거기서 국정원 직원 아니냐 소리도 또 나왔는지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주제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국정원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야, 국정원이 없는 거를 만들어냅니까? 지들이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건지. 근데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박탈해버리고 그거를 경찰에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에서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다는 소리 들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경찰이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대공수사란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하면은 척확 나오는 겁니까? 그게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른바 휴민트, 시긴트. 휴민트는 이제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007 활동 뭐 이런 것이고, 시긴트는 각종 시그널, 각종 이제 뭐 전파 탐지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각종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은 정말 장기간에 걸친 신뢰,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북 사업을 해오는 것인데 그거 하는 거를 싹둑 잘라 가지고 경찰로 보낸다? 이거 국가 자살행위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설치게 놔둬라 왜 잡아 이 얘기예요. 간첩 방조행위 아니냐고요. 간첩 그러니까. 방조행위야 간첩 방조행위. 와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사실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국정원 대공 사건을 경찰청에 대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정원의 안보범죄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 개정안을 냈습니다. 결국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남북이 남조선 북조선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너들은 불구대천의 원수다라고 하면서 통일 정책도 포기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북한의 그런 그 활동을 견제하고 그것을 적발해내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는 것인데 정말 가관인 것은 민주당의 이기현 의원 등 17명이 이것을 발의를 했었는데 그중에 11명이 그동안 학생운동권 출신으로서 국가보안법, 집회시위법 위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386 심판론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586 운동권 이번 총선에 안 먹혔잖아요. 그 심판론을 우리가 다시 뭐 프레임으로 잡고 일으킬 게 아니라 캠페인으로 일으킬 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께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자꾸 여론전을 하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멸콩TV가 그런 걸 하겠습니다. 총선 전략으로 잘못됐다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 제기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똥풍선 보내고 미사일 쏜다고 지금 막 하고 있고 뭐 러시아하고 북한은 얼마 전에 그 자동 군사기입 협약까지 처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마당에 정말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네, 우리 출사표님 아침부터 화딱지나네요. 근데 그 뒤가 더 좋아요. 우리 똥별님, 전 변호사님 생일 축하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화딱지나지만 전 변호사님의 이 생일을 생각을 하면 또 마음이 척척척척 풀려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제우스님 긍정적 의원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했고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미국의 CIA가 없다.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회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왜 그러면 그런 조직을 정말 음지에서 일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들의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어디든 간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독 통일되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만 서독 총리의 비서실장이 동독의 간첩이었던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 탄압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만 17명 중에 11명이나 학생운동하고 집시법,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당한 거에 과거에 당한 거에 대한 복수. 복수, 사적 복수 아닙니까 이게? 사적 복수. 사적 복수를 하기 위해서 배지가 주는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의 안전은 나 몰라라.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은 북한에서 우쭈쭈 잘했다고 해주는 겁니까? 참 어이가 없을 것 같아. 자기들은 여전히 핵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친구 혼자 그러고 있어 무장해제하고. 짝사랑도 유분수지. 말은 짝사랑인데 알고 봤더니만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자라고 해서 그런 글을 국회 홈페이지에 청원 올린 인간도 비슷한 인간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그게 특정 어떤 시민단체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예. 잠깐만요. 제가 기사를 찾아봐야 되는데. 참 세상이 왜 이래? 정말 테스 형 정말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 어머 깜짝이야. 이거는 지금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
소방 점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윤 탄핵 청원글 게시자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활쏘기를 했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 옛날에 그 이벤트 해가지고 거기다가 네네. 애들한테 활쏘기 하고 했던 네네, 거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촛불 행동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2022년 4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강경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런 처벌받은 사실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아, 참, 그렇습니다. 채널A 보다가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하니 우라통이 치미네요. 그럼 어디로 오셔야 된다? 멸콩TV를 보시면 속이 빵 뚫립니다. 다른 것 보고 치민 우라통 저희들이 팍팍 치유해드립니다. 특히 전 변호사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은 정말 속이 빵 뚫린다는 거, 뭐 그거는 공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우리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해서 입증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우리 전문 울화통 치료사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과 매주 금요일 날 함께 하니까요. 금요일 아침 많이 봐주시면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하나만 더요. 국회 국민청원이 외국인도 가능하대요. 헐. 그러면 뭐 중국인, 러시아인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규제하라고 방통위 해놨는데 방통위가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못하게 그렇게 자꾸 탄핵하는 거 아니에요? 탄핵하잖아. 어이구야. 우리 조국모님 강경시민단체가 아니고 극좌시민단체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야, 전용진님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의 횡포입니다. 라는 말씀. 또 호시절님 최진영 변호사님 순발력 짱입니다. 아, 예, 뭐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제가 중학교까지 제가 육상 좀 해가지고 순발력은 좀 있습니다. 진짜요? 아, 그럼요. 달리기 못하시게 생겼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요즘 살이 쪄서 그렇지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제가 키가 중3 때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넓이뛰기, 높이뛰기 육상 했고요. 근데 중학교 이상 더 이상 키가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제가 또 전향을 해서 한참 방황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공부 좀 했죠. 네. 속 시원한 멜콩TV 계속 가겠습니다. 오, 또 우리 김은성님 나라가 좌로 기울어져 침몰 직전입니다. 국민의힘과 원팀으로 애국하시는 최변님, 똑순이 전변님 너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아, 우리 멸콩TV 100만 가자! 감사합니다. 야, 고맙습니다. 아, 네. 참 이게 참 그래요.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동권 정치인들이 무리한 입법으로 자기들 한풀이하는 한마디로 국회의원 금배치를 자기 한풀이하고 국정원 뺨 따고 때리는 일에 쓰는 것 이게 직권남용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정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제대로 된 가치관,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뚤어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다 보니까는 이런 국민의 안전, 안보가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잘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참 안타까운 마음을 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총선에 사실상 패배를 해서 이 여의도를 내주니까 이런 무도한 자들로부터 저희가 지배를 받는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시쳇말로 이민 가고 싶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보면은 근데 우린 이렇게 하고 다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들 생업에 바쁘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평론을 하는 사람처럼 자세하게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표도 들어가면은 무조건 그 1번으로 딱 찍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그 40, 50대들 대부분 어떤 그 노무현 시대의 그 향수를 같이 그렇죠. 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민주당을 찍어요. 그럼 그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끌어올 어떤 비전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별로 안 보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그 국회에서 이른바 최상병 특검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이것을 무도한 입법을 막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많은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5분의 3의 결의가 있으면은 24시간 내에 종료가 됩니다.
민주당이 종료를 결의를 했고 결국 그에 따라서 탄핵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 어제 통과가 됨에 그 상정하고 표결할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전원 국회 본회의장을 나왔습니다. 근데 딱 두 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 김재섭 의원, 한 명 안철수 의원. 안철수 철수해야 될 때는 철수 안 하고 철수 안 해도 될 때는 철수하는 우리 안철수.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 찬성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거기다가 찬성 의견을 했단 말이에요.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철수. 안철수 또 국민의힘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고집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어느 프로에 나가가지고 최상병 특검이 왜 말이 안 되고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때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뭐 법리적으로 무죄라 그러면은 받아서 밝히면 되겠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은 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최상병 특검법을 보면은 수사를 하는 민주당계의 검사가 민주당에서 뽑은 검사가 대국민 브리핑을 맨날 할 수 그렇죠.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조우영한테 커피 타줬다는 식의 어떤 그런 그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계속하면서 여론전으로 유포가 되다 그렇죠. 보면은 탄핵 정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그렇죠. 말이야. 맞습니다. 그거를 우려를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두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김재섭 의원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강북에서 당선된 어떻게 보면 유일한 30대 최연소 의원 아닙니까? 근데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최상병 특검 찬성 의견을 냈었습니다. 예, 근데 재의결될 때는 또 그런데 이번에 본인이 끝까지 남아서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지난번에 당신 찬성한다고 해놓고 왜 반대를 했냐? 라고 하니까 답의 정답이 있었습니다. 뭐냐? 필리버스터를 할 때 주진우 의원, 검찰 출신이잖아요. 말씀을 깊이 경청을 했다. 그래 봤더니만 이거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 그대로 통과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으면은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보고는 이거는 안 된다 하면서 끝까지 남아서 용기 있게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나간 거나 반대를 한 거나 똑같지 않아요? 결국?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찬성한다고 했던 사람이 사건의 실체, 검사로서 정말 수사에 평생을 어떤 그 수사를 하면서 살아왔던 이 주진우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을 했다가는 이거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논란만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의원이고 수도권의 민심을 반영하는 친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처럼 수도권 40, 50대 정말 민주당 많이 지지하지만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주진우 의원과 같은 그런 말씀, 그런 국민의힘의 그런 이 언론을 통해서 브리핑을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김재섭 의원을 통해서 봤거든요. 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그럼 왜 남아 계세요? 거기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그 필리버스터를 할 때 이제 여러분이 나오셨었는데 그렇죠. 한 중에서 그 주진우 의원이 제일 잘했어요. 네. 저도 봤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계속 우리는 수사권이 없다, 무죄다 이런 얘기만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람들은 납득이 잘 안 갔어. 그렇죠. 왜냐하면은 경찰에 이첩하는 보고서에는 피혐의자 이렇게 다 적시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하부 시행령이 군사법원법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맞춰서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일반 국민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주진우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7월 19일 날 그 최상병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는 8월 2일 날 뭐 대통령이랑 누구랑 전화했다 그런 얘기가 됐었고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거는 이제 7월 31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혐의자를 8명이나 쭉 적시를 해놨단 그렇죠.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면은 민주당 의원을 열흘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조사해서 피혐의자로 적시를 해버리면 당신들은 가만히 있겠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는 박정훈 수사단장뿐만 아니라 임성근 사단장이라든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하다. 공명하고 정대하게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첩을 보류했던 건데 그게 뭐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저 그 말이 먹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얘기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 지휘했 이번에 그 우리 박 수사단장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수사에서 피의자로 입건했던 사람 중에 해병대 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때 물에 빠진 3명 중에 2명을 구조를 하고 안타깝게 이 최상병을 구조하지 못해서 정말 원통하다라고 했던 사람조차도 그 수사 보고서에서는 인지를 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은 지금 그 20, 30대 지금 부사관들을 입건해가지고 이제 재판에 넘기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 인생은 그걸로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정말 그 관련된 사람이 100명이 넘는 사건을 그냥 10일 만에 뚝딱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혐의 있다고 해서 지들이 수사권도 조사권도 사실 없으면서 다 해서 자기들이 무슨 개선 장군이냐 해서 다 넘겨버린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느냐는 그런 피를 토하는 얘기를 지금 주진우 의원이 했던 것이고 그 얘기를 듣고는 김재섭 의원이 맞구나. 본인도 지금 공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여론전을 왜 국민의힘에서 못하냐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인 거예요. 저 그 말이 참 사람들 설득하기에 참 가장 좋은 논리라고. 그럼요. 생각해요. 예. 수사권이 없다 그 얘기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는 그렇죠. 예. 다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은. 수사를 왜 못한다는 거지 수사단장이 예.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이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거 지금 거의 뭐 1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조사하는 게 정상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10일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수백 명을 한꺼번에 다 불러서 조사했겠어요?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조사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리고 수사권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부분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주진우 의원이 하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제일 잘했어요. 예. 우리 김명옥님. 맥락은 없습니다만 전 변호사님 예뻐요. 근데 변호사님 그 공수처 수사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래요. 지금 법리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럼요. 김계환 사령관까지 불렀고 그다음에 신범철 차관 이종석 장관이 있는데 그분 윗선을 부르는 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그렇죠. 그냥 수사를 마무리하는 선에서 맞습니다. 그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또 이 얘기하면 또 뭐 누굴 편드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제3자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그러니까 특검 법안을 던졌는데 그게 그런 거의 베이스에는 말씀드렸듯이 7월 23일에나 돼야 우리 뭐 한동훈이 되든 나경원이 되든 아니면 원희룡이 되든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미 공수처 결과는 그러니까 그거를 던지실 거면 그 17명 거기 캠프로 간 의원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수정안을 뭔가 만들어가지고는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민주당이 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의견 때문에 그런 대안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찬반을 넘어서 대안으로 있다 보니까 이 최상병 특검은 안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그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공정한 어떤 그 특검으로 하자라는 의견으로 하면서 그 민주당의 어떤 특검법의 지지에 대한 여론이 확 떨어졌어요. 그렇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안이 어떻게 보면은 그 최상병 특검이 이렇게 왔을 때에 이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사실 만든 점도 그런 점도 없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인 게 뭔다면 그게 한동훈 장관의 그걸 던지는 걸로 여론조사가 바뀌었냐?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지금까지 어제 갤럽 조사 있고 조금 있다가 또 그 지난주에 있었고 조금 이따 날 텐데 그게 한동훈 장관의 어떤 지지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경선론 8대 2에 맞춰 가지고는 본 거를 보면 국민의힘 원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50% 이상 과반 이상 높게 나오는데 그게 국민의힘과 무당층 해가지고 8대 2 경선 룰 비율에 따라 맞춘 경우에는 또 과반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최상병을 던진 게 어떤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오는데 도움은 안 되고 있다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의견도 있군요. 예. 감사합니다. 또 무심불림님.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다. 우리 정치의 기본입니다. 힘없는 국민의힘 정말 안타깝습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정명옥님은 또 우리 원희룡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원 장관님에 대해서 또 지지 의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블랙 다이아몬드님, 서해 공무원 특검은 왜 안 하나요? 그것까지도 해야죠. 그래요. 그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예전에 저희 멸콩TV에 서해 공무원 형님 또 직접 모셔가지고 저희 대담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호님은 역시 한 후보입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의 스마트한 선택 저는 뭐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럼요. 예, 공수처 조사가 완료가 된 다음에 여전히 국민적인 의혹이 남는다면은 내가 발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발의고 내가 먼저 요청하겠다 이렇게 내가 먼저 얘기했죠. 요청하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그러니까 언론 좌파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막 호도하는데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결과 좀 지켜보면은 뭐 충분히 어떤 국민들의 어떤 속 시원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아라!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우리 끝내기 전에 또 우리 애국 기업 환신골드 바이 투 겟 원 프리 우리 식약청에서 또 그 등록된 제품입니다. 우리 바이 투 겟 원 프리 2개를 하시면은 하나 더 드리고 그것만 있느냐? 또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또 상하권 사실 돈으로 치면은 상당히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책도 사은품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전화 문의 010-9922-1141입니다. 010-9922-1141. 또 환신골드를 많이 구매해 주시면은